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둘러볼까요? 정말 수많은 길, 높은 봉우리, 깊은 계곡,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그럼 수학자들은 이런 세상을 도대체 어떤 도구로 설명하고 묘사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단순한 1차원 그래프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복잡한 세상을 들여다보는 아주 특별한 수학적 도구들,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운 수학은 대부분 하나의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비교적 단순한 관계를 다뤘어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어떤가요? 산의 높이라든지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 패턴 같은 건 훨씬 더 복잡하죠. 과연 수학은 이 엄청난 복잡함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해답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하나의 원인, 하나의 결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y는 fx 같은 함수죠. 보통 직선이나 간단한 곡선을 그린 데 쓰여요. 하지만 현실은 오른쪽처럼 위도나 경도 같은 여러 원인이 모여서 고도나 온도라는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이 여러 원인을 다룰 수 있는 훨씬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진 함수가 어떻게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수학적 풍경의 청사진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변수 함수? 이름만 들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좋은데요. 여러 개의 숫자를 넣으면 숫자 하나가 딱 튀어나오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도 위에 x, y 좌표, 그러니까 경도랑 위도를 집어넣으면 그 지점의 높이라는 숫자 하나가 짠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들, 그 점들을 싹 다 모아서 눈에 보이게 표현한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입력값이 2개인 함수라면 그 그래프는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공간의 하나의 멋진 곡면, 말하자면 입체적인 지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간단해 보이는 수식이 얼마나 다른 모양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왼쪽 수식은 끝없이 펼쳐진 평평한 경사면을 만들고요. 오른쪽 수식은 가운데가 움푹 파인 예쁜 그릇 모양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수학은 정말 다양한 3차원 풍경을 그려낼 수 있는 언어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3차원 지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입체적으로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종이 위에, 그러니까 2차원으로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등산 갈 때 보는 지도처럼 말이죠.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프링글스 좋아하세요? 바로 그 감자칩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 독특한 말 한 장 모양 있잖아요. 그 칩을요, 바닥이랑 평행하게 수평으로 싹 잘랐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그 잘린 면에 테두리선이 생기겠죠? 바로 그 선, 그게 우리가 곧 이야기할 등위선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와, 정말 완벽한 예시가 됩니다. 등위선을 만드는 과정은 이 3단계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프링글스 칩 같은 3차원 곡면이 있습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높이에서 가상의 칼로 수평으로 싹둑 자릅니다. 셋째, 그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테두리선, 즉 높이가 똑같은 지점들을 연결한 그 선이 바로 등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링글스를 여러 다른 높이에서 자른 다음에 그 단면들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런 지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르는 높이, 즉 C값에 따라서 선의 모양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중심보다 높은 곳을 자르면 좌우로 열린 곡선이, 낮은 곳을 자르면 위아래로 열린 곡선이 나타나요. 이 2차원 지도 안에 3차원 모양의 비밀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이 등위선이라는 개념, 사실 우리가 이미 일상에서 많이 접하고 있었어요. 산의 높이가 같은 지점들을 이은 등고선, 일기예보에서 기압이 같은 곳을 이은 등압선, 온도가 같은 곳을 연결한 등온선, 전부 다 같은 원리인 셈이죠. 자, 이제 우리 손에 지도가 생겼으니 길을 찾아야겠죠? 이 지도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길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나침반이죠. 수학의 세계에도 아주 특별한 나침반이 있는데요. 바로 기울기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기울기 벡터 또는 그레이디언트, 이건 복잡한 수식으로 외우기보다 기능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가장 빨리, 가장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마법 같은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과 가파른 정도를 동시에 알려주는 거죠. 먼저 아주 간단한 언덕의 등고선 지도를 한번 보시죠. 산 정상 주변에는 동심원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고 정상에서 멀어질수록 간격이 넓어지죠. 우리는 이 선의 간격만 보고도 아, 저긴 가파르구나, 여긴 완만하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말한 그 나침반, 기울기 벡터라는 화살표를 겹쳐보면 정말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모든 화살표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산 정상을 향해서 가장 가파른 오르막 반영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기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인 이 기울기 벡터는요, 지도의 선인 등위선과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항상 정확히 90도, 즉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지도 읽는 기술, 그리고 이 강력한 나침반이 대체 현실에서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단순히 상상 속의 언덕을 오르는 데만 쓰는 건 아닐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세계의 강력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활용 사례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물리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지형도에서 힘이 어디로 작용할지 찾아내고요. 연력학에서는 온도의 지형도를 보고 열이 어떻게 흐를지 예측합니다.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은요, 오차라는 거대한 계곡의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 내려가는 경사하강법이라는 기술에 이 원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일기예보에서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의 여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결국 우리는 지도 읽는 법을 배운 겁니다. 함수라는 언어로 세상의 지형을 그려내고 등위선이라는 등고선으로 그 지형의 높낮이를 읽어내죠. 그리고 마침내 기울기라는 나침반을 손에 쥐고 가장 가파른 길을 찾아내는 법까지 알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제현상, 사회적 관계, 어쩌면 우리 마음의 변화까지도 사실은 아직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거대한 수학적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새로운 렌즈로 세상을 다시 바라본다면 과연 또 어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될까요?